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신우이의 이 폭로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우리 정치판을 크게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지금 조용합니다. 메이저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 정치권 여야도 이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또 일부 매체, 펜앤마이크 그리고 뉴델리 등등에서 일부 매체가 한 대여섯 군데에서 지금 이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SNS에 팍 퍼지고 있는 것은 우선 이 가정 이야기, 그리고 시부 간의 고부 간의 갈등 이야기, 남편 이야기, 그리고 신우 올케 간의 갈등 이야기, 이게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돈과 죽음과 그리고 가정, 그리고 정치, 권력 이런 것이 한꺼번에 다 녹아 있어서 이게 말하자면은 지금 나들고 있는 이야기 중에는 자, 이게 사랑과 전쟁판이냐 아니면 그것이 알고 싶다냐, 충격 스토리, 리얼 스토리 이런 판으로 버전이 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올라왔고 현직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설화를 일으켰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말하자면 어떤 정상 계층의 그 민낯을 보는 것 같았어. 그리고 그것들은 지금까지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만 주로 많이 봤던 것이 지금 이 현실에 펼쳐졌다는 점에서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주장이 거의 한쪽으로 다 폭로하고 그런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 더 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실명이 나오고 구체적인 시간,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시아버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 시아버지의 사업체가 남편에 갔다가 남편이 갔던 선택하고 난 뒤에 나중에 김은경이 동생에 갔다. 그러니까 재산이 빼앗겼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서 그 돌아가신 남편의 죽음도 미스테리하고, 왜냐하면 김은경의 진술과 그 당시에 이 신우이가 쓴 글을 보면은 서너 살 먹은 이 딸의 진술이 다르다는 겁니다. 서너 살 먹은 이 자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심하게 싸우고 난 뒤에 아빠가 뛰어내렸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김은경은 자기 남편을 오빠가 자기 발에 무릎에 베고 누워 있어서 침을 흘리면서 사랑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한 일방의 진술입니다. 어쨌든 이런 걸 보고 부검도 하지 않았고 나중에 또 들리는 이야기는 시아버지가 나중에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무슨 그 앞에 시어머니가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울증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요양원에 갔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와서 부의금을 받아갔다. 그때 보면 이 건감원 부원장 이름으로 그 부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 상주들 명단에 지금 이 글을 썼던 올케 신우죠. 신우의 이름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십몇 년 동안 굉장하게 억울하고 분하고 원한이 쌓여있다 하는 한쪽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제가 어제 이 방송을 하고 나니까 자, 이 김은경과 이 가족의 친척이란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친척이란 분. 그러니까 거기에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족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놀라운 적을 냈습니다. 어제 김은경 씨가 올린 이 내용이 팩트다, 사실이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처음에 이 글을 올린 줄 몰랐는데 유튜브 등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 글이 올라왔다는 걸 듣고 나중에 방송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사실이 맞다. 자, 10여 년 동안 이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 이 편지를 쓴 이 당사자, 폭로했던 이 김진아 씨죠. 자, 김진아 씨의 여기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다. 그리고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이야기는 가족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많이 봅니다. 집안에서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부자전의 갈등. 그런데 이거를 밖에 떠들기는 뭐하지만 그런데 거기까지 건감원 부원장까지 간 거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본인이 이제 노인 문제 가지고 대한 노인을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나도 노인들에 대한 이 지극 정신을 못 썼다. 남편 사별하고 난 뒤에 시아버지, 시부모님을 18년 동안 모셨다 하니까 이제 여기에 김진아 씨라고 하는 신우이가 폭발한 겁니다. 아니 집에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자, 아버지에 대해서도 어머니에 대해서도 이렇게 남처럼 대하고 있던 사람이 재산까지도 가져갔고 이 사업체도 가져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래 놔놓고 18년 동안 모셨다고 하니까 윗선이 극치를 달리고 있다 생각을 해서 폭로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공개되고 사회 SNS 날리고 나자 바로 그 가족, 잘 아는 가족이 저에게도 문자가 와가지고 사실이다, 팩트다, 이렇게 합니다. 팩트다. 자, 그걸 보면은, 자, 이 전혀 남편인 김은경 씨 남편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스터리가 이 사업장이 왜 아버지, 김은경의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부모가 하던 사업장, 여기가 소방 관련 사업장입니다. 그 소방 관련 사업장을 김은경의 남편이 같이 해서 사업장을 더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 신우이 글에 보면은 더더욱더 그 사업이 번창해갖고 세무조사를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창했는데, 그렇게 번창한 것을 왜 아들에게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아들이 극단적 선택해갖고 죽었으면 다시 아버지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왜 그게 동생에게, 시동생, 말하자면 남동생, 자기 남동생이죠. 이게 김은경에게 넘어갔는지. 자, 이걸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도 이게 넘어간 건데, 뭐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가족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법을 공부했으니까 거기 치밀하게 대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입니다. 치밀하게 대비를 하지 않았을까. 자, 어쨌든 이제 이거를 쭉 보니까 너무나 지금 드러나 있는 김은경의 모습하고 또 지금 이 스토리로 나오고 있는 신우가 주장하는 내용 사이에는 너무나 딴 세계 같은, 완전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깜짝 놀랄 일들이 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이제 오늘까지 휴가를 마치고 내일 출근하게 됩니다. 김은경도 당무에 오게 됩니다. 김은경은 금요일과 토요일 일정을 다 취소했습니다. 김은경의 이 일정을 보면 원래 4일에는 충남 지역의 간담회, 그리고 어제는 대전광역시 전북 전주를 잇는 일정을 취소해버렸습니다. 물론 이건 취소를 미리 한 것 보입니다. 왜 취소를 했냐 하니까 조만간에 발표할 혁신안에 좀 더 주력하기 위해서 그렇다는데, 지금은 혁신안이 문제가 아니라 혁신안을 마련하고 있는 이 혁신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되겠다. 더구나 김은경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 지금 이 혐오 프레임이 씌워지 갖고 모든 사람들은 지금 김은경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마귀 같은, 악마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김은경의 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해명이 나올지, 사실이다, 아니다, 또는 반박이다, 뭐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거를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가 워낙 어마어마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이 이야기를 발표했던 사람, 주장했던 사람, 이 사람도 아주 전혀 별개의 인물이 아닙니다. 자, 이게 구체적인 인물입니다. 김진아 씨가 자기가 일정을 작가이기 때문에 아주 글을 짜임새게 쫙 썼습니다. 그러면서 김진아 씨는 2003년도 미국 워싱턴으로 이민을 갔고, 자, MD 메리어츠 빌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20년도 3월 달에는 미국 이민 사회를 그린 킴스 패밀리 인 아메리카. 킴스는 한국의 이 김씨, 박씨 할 때 김씨입니다. 킴스 패밀리, 김씨 이야기, 김씨 가족 이야기, 미국에서 김씨 가족 이야기, 이걸 이민 사회를 그린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주 한국일보 칼럼니스트로서 활동했는데, 김진아의 살며 살아가며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풍문여고를 졸업했고 덕성여대를 졸업하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 신상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다. 김진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 토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 김은경 같은 인간이 절대로 평범하게 살아서도 안 되지만 높은 위치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신우 올케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원한이 맺혀 있는 말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은경이 대답을 해야 된다. 여기에 의혹들, 제가 의혹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이야기 주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은경이 답을 듣고 싶은데, 그런데 어제 분명히 제가 받은 메시지는, 자, 이 친척이라는 사람이 팩트가 맞다, 깜짝 놀랐다. 거기에도 물론 일부 반론이 있습니다만, 실명이 거론된 10명, 뭐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법적 대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에서 어제 공개한 내용은 이겁니다. 2021년 4월 28일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 송영길 후보 지지를 하는 현역 의원 10명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윤관석 의원이 300만 원짜리 봉투 한 개씩을 돌렸다. 그래서 10명. 그 10명이 실명이 공개된 겁니다.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백혜련, 이성만, 임종성, 전용기, 허종식, 황운하 이렇게 10명의 실명이 공개됐고, 그날이 아니고 그 다음날 4월 29일 이제 윤관석 의원실 또는 뭐 다른 의원실 등에서 만난 걸로 지목된 사람이 9명. 근데 이거는 실명은 안 나왔습니다. 호남이 6명, 수도권이 2명, 충청권이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긴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의 반론을 받을 수가 없죠. 조선일보 보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실명이 거론된 10명 중에서 이제 민병덕 의원은 나중에 연락해달라 이러니까 이제 뭐 여기는 뭐 반응이 안 나와 있고, 자, 전면 부인한 사람 박영순, 임종성, 전용기, 박성준, 김영호 이 사람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5명이. 그 다음에 허종식 의원은 그날 모임에는 간 거를 약간 인정합니다. 모임에는 아마 갔을 것 같은데 돈 봉투를 본 적이 없다. 조금 표현이 애매하죠. 모임에는 갔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백혜련 의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할 경우 엄중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미 조선일보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도를 했을 텐데, 확인하지 않고 보도할 경우라면 추가적인 보도를 막겠다는 뜻인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조금 표현이 애매하죠. 아마 법조인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백혜련 변호사죠. 그다음에 황운하 의원도 전면 부인, 그리고 법적 대응 뭐 이렇게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명이 거론된 10명 중에 이성만 의원은 여기에 반응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자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죠. 근데 들었을 텐데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만약에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성만 의원실에서 영장실질심사 때 검찰이 그런 걸 공개한 적이 없다, 이래버리면 조선일보가 바로 오보가 돼버리죠. 오보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성만 의원은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실명을 10명 공개했다 하는 건 사실로 보인다. 이성만 의원이 반응을 안 하는 걸로 봐서 사실로 보인다. 그리고 윤관석 의원의 변호인도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참석을 했든 안 했든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테니까 변호인은 이미 알고 있겠죠. 누군지.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그 얘기는 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10명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바로 반응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 사실이 없었다, 오보다 뭐 이럴 텐데, 그렇게 되면 조선일보가 그건 오로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저도 뭐 기자 생활을 과거에 많이 해봤지만 이런 걸 확인 안 하고 쓴다는 거는 저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법정에서 실명이 공개된 건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 전원 부인하니까 전 뭐 전원 부인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인하면 끝이냐?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법적 대응을 한다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 사실은 법적 대응을 하기 이전에 우선 검찰이 소환을 하게 되겠죠. 소송 전 이전에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 사람들을 특정한 근거가 뭘까요? 물론 명확하지 않죠. 그러나 여기저기 언론 보도에 있는 걸 종합해보면 결국은 이런 겁니다. 국회 본청 CCTV 2021년 4월 28일 오전 10시쯤에 국회 본청을 드나든 민주당 현역 의원, 그거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날 평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리고 본청뿐만 아니고 외통위 그 앞에도 CCTV가 있을 거거든요. 그 CCTV 몇 개 이렇게 추적해보면, 아,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그 모였던 사람이 누구누구다 하는 게 다 입증이 되겠죠. 아마 그래서 이건 특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과연 특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날은 9명도 공개했다는데, 이거는 이제 윤관석 국회의원회관 뭐 의원실이나 뭐 아니면 이런 데를 이렇게
특정하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도 실명을 공개할 근거로는 약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의 일정을 관리하는 비서관이 있었다고 하죠.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메모를 확보했다는데, 일정을 관리하니까 몇 월 며칠 뭐 이런 게 있겠죠. 메모를 확보했다는데 거기에서 혹시 이름이 나왔나? 이런 건 충분히 우리가 관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거 지금 누구도 보도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관측상 그럴 수가 있다. 저는 이 정도 가지고서 검찰이 그러면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실명을 다 공개할 수가 있을까? 왜냐면 만약에 아닐 경우에 해당 의원들의 그 명예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이거는 추측입니다. 팩트라기보다는 나중에 뭐 팩트 여부가 확인이 되겠죠. 이 거론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적어도 한 사람 정도가 자백을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자신 있게, 왜냐면 예를 들어서 2021년 4월 28일 그 소회의실에 모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면 뭐 윤관석 의원 변호인이냐, 그건 윤관석 의원이 자백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윤관석 의원은 지금 공개적으로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이제 참석한 사람들 그러면 10명, 그 중에 한 사람, 이성만 의원도 물론 있고, 한 사람 정도는 자백한 거냐 아닌가, 받았다, 거부한 사람 없었다, 이런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저는 그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가능성을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자신 있게 이렇게 내놨으면 적어도 그 10명, 윤관석 의원 포함해서 11명 중에 자백한 사람의 한 사람 정도는 있었던 것 아닌가. 지금 서로 누군지 모르죠? 그러나 자백한 사람의 한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10명, 11명이 모두 다 부인하는데 검찰이 뭐 본청에 드나들었다 그 시간에, 그리고 소회의실에 그 시간에 있었다. 왜냐면 그 11명이 다 부인하면 누가 입증하죠, 그거를? 입증할 길이 없잖아요. 돈을 송영길 인정하지 않고 윤관석 인정하지 않고 받은 사람 다 인정하지 않는데 돈은 현찰로 오갔고 봉투로. 그러면 검찰이 뭘로 입증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수사이기법상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법적 소송, 법적 대응을 한다는데 그 부분에도 팩트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한 사람의 자백이, 한 사람 정도는 자백이 있지 않을까. 서로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허종식 의원이라는 사람은 아까 모임 참석을 한 것 같아 이렇게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것도 조금 의미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검찰이 앞으로 불러서 이제 각계격파를 할 겁니다. 이 10명의 의원들과 윤관석 의원은 구속 수사를 하는 상태고, 각자 불러서 이제 검찰이 확보한 정황하고 딱 들이밀고, 300만 원짜리도 받았지, 누가 그러는데, 뭐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까지. 그걸 딱 들이밀고 이제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백자가 만약에 있다면, 물론 그걸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죠, 검찰이. 그러나 이 정도의 자신감을 보이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10명 중에 뭐 자백자 1명 정도 있고, 나머지 다 하면 뭐 물론 일관되게 부인할 겁니다. 부인하지만 무너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면, 예를 들어서 일정 관리하는 비서의 그 메모에 자기 이름이 딱 있고 뭐 300 뭐 이런 거 만약에 있다면, 그렇다면 그걸 그냥 부인만 한다고 될 일일까요? 참석한 거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봉투 돌렸다는 것도 뭐 사실 이정근 녹음 파일에 보면 명확하죠. 뭐 몇 개 어쩌고. 근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일부 공개된 거는 5개만 왔고 5명이 빠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